어떤 플라스틱을 갖다가 내열 처리를 해서 그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해가지고 TV 액정 화면처럼 해갖고 벽에다 부착시켜서 그거를 큰 TV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장식을 위해서 다양한 불빛을 안에서 만들어주는 이렇게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환상적인 색깔을 연출하거나 아트적인 그런 미술 작품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거기서 연출해 줄 수 있다 입니다. 다양한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와 같이 아트적인 소재로서 그 플라스틱판을 벽체로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창문 쪽에 어떤 스크린처럼 해가지고 이게 불고 어떤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창문의 커튼처럼 해서 색깔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바꾸거나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되어서 예술적인 블라인드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하셔도 되나? 이게 그냥 천 정도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불빛이 천이나 어떤 뭐 다른 소재가 되겠죠. 비닐 소재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 색깔이 자유자재 이렇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그때그때 기분을 따라서 그것도 약간 그 인테리어 상품으로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식판, 어떤 그 테이블판, 회의용 테이블판이나 아니면 어떤 식판에 거기서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로 하든지 뭐 어떤 소재라든 간에 거기서 다양하게 불빛이 나오고 다양하게 은은하게 너무 화려 너무 좀 머리 아프면 안 되겠죠. 다양하게 색깔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또는 뭐 방문 같은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소재로 해서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현관문 유리창을 이렇게 플라스틱 판으로 플라스틱 창으로 만든다 그랬죠. 현관문 유리 어떤 출입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플라스틱으로 잘 깨지지 않게 만드는데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카페 같은데 제가 유리창에다가 앞에다 플라스틱 판을 갖다가 덧붙이는 구조를 해서 이렇게 유리창은 깨지기 쉽고 플라스틱 판은 깨지기 쉽지 않다. 거기다 이제 약간 불빛이 나오는 식으로 해서 환상적인 색깔을 연출해서 카페나 이런 식당 같은데 또 다른 상업시설에 손님을 끄는 용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플라스틱 안에 이제 이렇게 색깔이 다 자유자재로 아트적인 색깔이 나오거나 미술적인 작품이 나오거나 그림이 나오거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플라스틱 판이 아니더라도 기존 유리창에 이렇게 딱 그 필름 형태로 붙여가지고 색깔이 자유자재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필름을 붙이는데 거기서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플라스틱 창에다 필름을 덧붙이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창 제조 자체부터 셀로판지라든지 빛을 투과하는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러운 것을 붙여가지고 자연빛이 들어올 때 환상적인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림 같은 거뭐 이렇게 미술 작품처럼 창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과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시멘트를 제가 염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멘트를 염색하고요. 그 다음에 모래도 염색을 금색, 은색, 또 메탈색, 뭐 다양한 색으로. 그래서 벽돌을 만들거나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천연 돌가루를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어떻게 환상적인 어떤 그 내부 장식품이나 건축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닥 같은 데도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모암을 가루로 내 가지고 현모암을 가루로 내거나 이렇게 입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염색을 해갖고 가벼운 경량 벽돌이나 벽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판넬 부분에 부착 방식으로 이렇게 접착제 부착이든 아니면 판넬 부분에 부착을 해가지고 외부 건축물 외부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내부 건축 소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넬에다 붙여가지고 플라스틱 판에 붙여가지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그 플라스틱 판에 붙여갖고 우드 제품들을 실제 이렇게 나무 우드를 갖다가 얇게 거기 입혀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피스만 박으면 우드 제품이 나오는 그런 것도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해요. 그냥 그 말씀 드렸죠.
방문 같은 것도 플라스틱 방문으로 만들 때 외부 침입, 지금의 나무 문이나 앱에서 너무 깨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라도 플라스틱 방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외부 침입이 쉽지 않습니다. 안에서 잠금 장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드를 좀 붙여놓으면 우드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 판에다가 우드를 붙여가지고 또는 우드 제품 아니더라도 대리석, 예, 대리석 같은 제품을 이렇게 느낌을 그런 것을 주거나 메탈 소재, 메탈 금속 소재에 좀 환상적인 색깔을 붙여가지고 그걸 피스만 박으면 예, 그런 느낌이 나오도록 그런 건축 소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하고 몰탈 이 부분에 이게 시멘트하고 모래 금색, 은색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해야 돼.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건축물의 내부 판넬 구조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덧붙여서 열의 복사를 이루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벽체로서 사용할 때 판넬 구조를 벽체로 사용할 때 건축물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각종 단열 어떤 소재들, 단열재하고 그다음에 그건 뭐 어떤 소리를 흡음할 수 있는 그런 흡음재 또는 차단제까지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차단제는 좀 소리가 너무 방안이 시끄러울 것 같고요. 흡음재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단열재하고 흡음재를 섞으면 훨씬 더 소리의 차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량 벽체로서 사용을 하면 사무실 칸막이로도 좋고 사무실 그 칸막이 구조 이렇게 어떤 몇백 100평이나 200평 되는 공간에 사무실 칸막이로 해서 이렇게 벽체로 사용해도 됩니다. 석고보드에다가 석고보드나 합판 부분에다가도 단열재 그다음에 흡음재 이런 구조를 같이 가지면 소리가 되게 차단이 됩니다. 그다음 다시 이제 양쪽에는 합판이 들어가고 양쪽에는 석고보드가 이런 들어가는 그런 걸로 벽체 소재를 만드셔도 제 기술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멘트 부분에 제가 이렇게 시멘트 몰탈 부분에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열의 복사를 건축물의 열의 복사를 이루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그다음 유리 섬유를 대신해서 폴라폴리스 섬유 있잖아요. 그거를 가루나 또는 실의 형태로 만들고 그걸과 더불어서 구조형 알루미늄을 가루나 실의 형태로 만들어서 같이 결합해서 유리 섬유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양 형태는 여러 가지겠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어떤 그 단열재로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단독으로 해서 단열재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폴라포이 소재까지 해서 방습과 어떤 그 방습 처리하고 불연 처리해 주면 좋겠죠. 폴라포리스 그 천 소재를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유리 섬유 자체를 좀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서 구조형 알루미늄 안에 또는 또 비닐 안에 유리 섬유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유리 섬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 안에 뽁뽁이 들어가는 구조. 뽁뽁이가 안에 들어가 있고 비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찍찍이 방식이든 뭐 어떤 접착제 방식이든 이렇게 해서 창에 붙이거나 창에 모서리 양쪽에 붙여가지고 방한을 이루는 지퍼 형식이든 뭐든 열고 닫고 환기가 가능하고요. 그것을 벽체에 붙이거나 벽에 붙이거나 이렇게 또 농사용으로 비닐하우스 아니면 축사 같은 데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 제품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결합시켜서 좀 더 열의 복사를 이루는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열재, 단열벽지 같은 단열재, 모든 단열재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끼우시켜서 다시 추가로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훨씬 효율이 높고 단열 효과가 훨씬 좋고요. 어떤 벽지에다가도 이렇게 어떤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시켜서
실크 벽지든 뭐가 됐든 그러면 훨씬 단열 효과가 좋습니다. 또는 장판 같은데도 이렇게 고정 알루미늄을 결합시키면 훨씬 더 열의 복사가 해서 실내가 따뜻합니다. 닝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좀 더 시원하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정 알루미늄과 어떤 그 비닐과 같이 결합한 제품, 이것도 이제 텐트에 붙여놓거나 텐트에 부착식으로 찍찍이 방식으로, 아니면 비닐하고 뽁뽁이 제품을 텐트에 붙여갖고 방한 구조를 이루거나, 또는 고정 알루미늄까지에 대해서 텐트에 붙여가지고 텐트나 차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보온을 이루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모든 차의 제품을 만들 때 구조형 알루미늄 유브를 안쪽에 넣어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히터를 틀 때 열이 복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고 자동차 제조를 하시면,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배도 그렇고 이렇게 제조하시면 그 기술 구조가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에어층 그 비닐 소재가 됐든 어떤 석유화학 계열이 되겠죠. 석유화학 계열의 어떤 제품이 됐든 간에 에어를 집어넣어서 창문에 에어층을 만들어 갖고 방한 구조를 이루는, 지퍼식으로 열고 닫고 해도 되고요. 찍찍이로 부착식으로도 되고 벽에다 붙여도 됩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되기술입니다. 또 거기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추가로 덧붙여서 어떤 열의 복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축사나 어떤 이렇게 비닐하우스에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에어 커튼식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사이에도 이렇게 하고 축사 사이에도 이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천 소재하고 결합한 에어 커튼, 에어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방한 구조가 되는 거죠. 커튼이. 그렇게 만드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뜨거운 그 증기를 그것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증기를 넣어서 거기에 하는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열에 의해서 차폐가 되고, 그냥 더운 공기만 넣으면은 열이 빨리 너무 식고, 그래서 나중에 물이 차면 좀 빼면 되지만 뭐 그런 제품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맷, 그다음에 어떤 에어 침낭 같은 거 이렇게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단히 접었다가 에어만 집어넣으면 그냥 침낭이 들어가 뽕당 잘 수 있는, 거기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추가적으로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조금 부분적으로 넣으면 이렇게 열의 복사 체온으로 인해서 좋습니다. 휴대가 간편하고요. 또는 그 에어형 텐트, 살 데가 없는 뼈대가 없는 에어형 텐트, 에어 이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1인용 다인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서 출입문도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에어를 집어넣는 것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잘 터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차 안에다가도 할 수 있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집안에서도 그렇게 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축구공, 이게 자동차용 타이어의 튜브 부분을 약간 더 한 겹을 더 이렇게 얇게 고무 튜브가 되면 거기다 필름 형태로 하셔도 되고요. 필름 형태로 붙이시거나 아니면 얇게 더 한 겹을 고무 튜브를 더 주시면은, 고무 튜브 한 겹을 더 주는 거예요. 두 겹짜리로 만들어. 아니면 이게 필름을 붙이든가 해가지고 좀 더 보강을 해주면 공기 압력이 굉장히 빵빵해져 가지고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타이어가 만들어지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이것도 바퀴도 여러 가지 모든 항공기용 타이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물놀이용 고무 튜브, 여기도 이 두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바람이 안 빠지고, 물놀이용 튜브나 했던 고정 이런데 구명 조끼 할 때도 바람 넣는 데를 두 군데로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바람 넣는 물놀이용 물놀이용 튜브 정도 되겠습니다. 또 바람 넣는 곳을 안쪽, 바깥쪽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가지고 바깥쪽에 이제 스크래치로 바람이 새더라도 안쪽엔 살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각종 고무 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각종 고무보트에다 안쪽에다가 방수 구조로서 구조형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텐트 같은데 천과 천 사이에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비닐 소재를 넣어갖고 방수하는 이런 구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텐트 밑에 그 바닥에 에어를 집어넣어서 에어 매트가 형성되는 그런 제품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호루 같은데도 안에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가지고 호루를 하시든지 비닐을 집어넣어서 하시든지 방수 구조 천과 천 사이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에어를 집어넣으면 전신 상의 하의가 에어 조끼가 돼가지고 에어 옷이 돼가지고 그 안에 뽕당 들어가서 한 겹이나 두 겹 정도에서 에어층으로 해서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판초유도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판초에다 결합해도 되고 뭐 이렇게 깔깔이 군용 깔깔이에다가 결합하셔도 되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가 되겠습니다. 뭐 상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조끼죠, 조끼 형식으로 그걸로 이제 장갑이나 일단 그 양말 그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전기요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배터리 방식이든 아니면 전기 충전 방식이든 아니면 그냥 220, 110에 이렇게 옷에다 껴입는 그런 조끼 상하이가 있을 수 있고요. 땀복으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땀복으로도 괜찮지 않습니까? 땀 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집안에서 어떤 찜질방을 못 만드니까 그렇게 만들으셔도 되고 또는 그거 안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그다음에 장갑 이렇게 수면 장갑, 수면 양말 차가우신 분들에게 전기요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 열선으로 해서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기술 구조. 목도 있고 목도리 같은 것, 목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전기요 방식을 덮는 이불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전기선이 열선을 좀 주고요. 그래서 안에 타지 않게 하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덮는 전기요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열선 구조가 들어가서 전기요 침낭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고 텐트 종류 텐트에다가 부착 방식이든 텐트 자체에다 만들든 텐트에다가 바닥에 부착해서 전기 열선 양옆에 앞뒤 이렇게 해서 전기 열선을 집어넣어서 오늘 방수가 완전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안에서 방한 구조를 이루는 차 안에다가도 장착할 수 있고 직지기 방식이든 뭐든 집안에다가도 부착식으로 벽면이나 창면 이렇게 부착시켜 가지고 전기로 사방을 데우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뭐 전기요는 그렇게 큰 전기 비용이 안 들죠. 그런 제품 만드셔도 방 안에다가도 그렇게 창문에다가 또는 벽에다가 또 바닥은 원래 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붙여갖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일러가 제가 삼방변이 문제가 있어가 거기서 고장이 거의 대부분 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해결 방법으로서 전기 주전자 방식 아시죠?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의 전기 주전자 보면 시중에서 옥션 같은 데서도 8,500원 중국산이 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1.5리터나 또는 그거보다 적은데 이건 몇 개만 달아가지고 전기요 이게 전기 비용도 별로 안 들어요. 이걸 가지고 난방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순환 장치만 이렇게 달아 놓으면 펌프 순환 장치만 달아 놓으면 간단하게 되게 싸게 만들 5만 원 이하로 만들 수도 있다. 뭐 3개짜리 있을 수 있고 5개짜리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수도하고 직결해도 되지만 수도하고 직결하지 않은 채 고장이 너무 잘 나니까 난방 호수 그 부분이 문제가 잘 생기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물을 부어가지고 끓인 물을 부어서 하는 이런 구조, 아니면 수도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구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 나오는 부분은 그 주방과 욕실, 주방 화장실에게 이 전기 주전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그러면 단가가 하나당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4,500원, 4,000원 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3개 만들면 3개나 4개 만들면 별로 원가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방식으로 해서 빨리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찬물과 섞어주는 구조의 어떤 전기 온수기
이것을 만들어 시작하고 주방 쪽과 욕실에서 할 수 있다라고. 수도하고 직결해서 체결해서 뜨거운 물, 찬물 섞어주면 되겠죠. 이런 전기 온수기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아주 미세관, 물이 이제 미세하게 이런 미세관이 있다고 합시다. 물이 흐르는 미세관이 있고요. 그럼 여기를 전기 열선으로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전기 열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금속관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오래 써도 이게 파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데워가지고 그 정도 두께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런 것이 100가닥 만든다고 합시다. 이 미세관을 물이 흐르고 있고요. 100가닥 만들면 어떻게 되죠? 네. 굉장히 뜨겁게 데워지죠. 이런 방식의 순간 전기 온수기를 사용하시거나 어떤 정수기에도 사용할 뜨거운 물을 만들 때 또는 이것을 냉매가 흐르거나 이렇게 갖고 이것을 뜨겁게 가열을 해가지고 어떤 히터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만들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컨 만들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요. 기존에 에어컨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매가 있다고 합시다. 온매가 있고 압축기를 통해서 고온 고압이 돼가지고 흐를 때 어떤 이런 그 미세관을 흐르게 되고요. 어떤 증발기를 가기 전에 그 부분을 갖다가 히터, 전기 열선으로 가열해 가지고 어떤 온매라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에어컨에서는 냉매인데 이것은 온매라고 합시다. 그러면 히터기로 사용할 거니까 이것을 데워 가지고 증발기로 가서 더운 열을 내뿜는 이런 장치를 다 에어컨에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어컨 같은데 어떤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금속판을 만드는데 에어컨에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 열이나 냉기를 복사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기도 하고 에어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차가워지죠. 이런 기술 구조는 컴퓨터 이게 냉각 장치나 기타 냉각이 필요한 모든 것에 이렇게 히터를 팬을 돌리잖아요. 냉각 팬을 돌리면 여기에 반사돼 가지고 열이 이렇게 바람이 보다 이렇게 차가워지죠. 이것은 컴퓨터 스프링클러 쿨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이렇게 열이 이런 것은 어떤 방에 냉기나 온기를 중복시킬 목적으로 벽체로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앙에서 냉난방 할 때도 그 통로 구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같이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이런 건 이제 이런 금속판에 볼록 구조로 들어가 있다. 볼록 자갈 구조거든요. 화목난로에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열이 이제 증폭되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 태양열 조리기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고요. 태양열 조리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태양열 조리기가 있고요. 이렇게 오목한 금속판, 방송국 반사판 전원 금속판을 수십 장 두고 여기다 태양열 조리기에 집중시킵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사각 오븐 팬처럼 돼 있고, 사각 오븐 팬처럼 돼 있고, 이 안에서 각종 물을 데울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에는 자갈 구조들이 다 들어가 있고 내부로 그래서 열을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판을 이런 이렇게 오목한 판을 금속판을 넣어주든지 이 사각 오븐처럼 생겼어요. 볼록한 금속판을 넣어주든지 이 두 구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볼록하거나 오목하거나 오목한 것도 열이나 냉기를 증폭시킨다 그랬죠. 이 안에서는 열을 증폭시키겠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집니다. 또는 뜨거운 물이 흐르는 뜨거운 물이 흐르는 관에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을 증폭시키거나 또 냉매가 흐르는 이런 관도 냉기를 증폭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술은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화목난로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화목난로에 화목난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나라 구동자 방식으로 안에서 열이 이렇게 회전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금속 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회전 방식으로 열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펠럿을 넣으면은 여기서 열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안쪽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물론 연통도 있죠. 이런 방식의 화목난로 하실 때도 이런 금속 볼록이거나 오목한 이런 그 금속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볼록한 거는 약간 열을 축적하는 그런 거죠. 이런 건 냉장고에도 둘 다 오목하거나 볼록한 금속판이거나 냉장고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플라스틱판으로 하셔도 제 기술도 좀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또 그 어떤 빛을 증폭하는 TV 안에서 TV이든 아니면 어떤 빛을 증폭하는 장치로서 이게 필요할 때 이런 금속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런 화목난로인데 이거 열기가 안에서 회전하는 방식이고요. 이거 화목난로인데 이거를 전기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게 열 코일을 전기로 이렇게 열 코일을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회전 방식으로 열이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여기서 이렇게 송풍 방식으로 그 열을 송풍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가스로서 데워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 방식은 제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그 옥돌 같은 거 이런 것들 그것을 위에 놓고 이것을 분수 구조 물이 이제 이렇게 이 안에서 회전하면서 흐르게 되고 냉기를 유지하게 되고 옥돌 위로 다시 올라와서 물이 차가워서 밑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다시 안에서 또 회전합니다. 이런 형태의 분수대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를 좀 차갑게 만들어 주죠.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키다리 선풍기 천정까지 이렇게 다 있는 키다리 선풍기입니다. 그와 같이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공기를 식혀줌으로써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도 이제 위에 이제 환풍기식으로 팬이 달려 있고요. 더운 공기를 빨리 빼내는 식으로 선풍기든 아니면 자동차에서든 아니면 어떤 냉각 방식에 있어서 이 윗공기를 빨리 이렇게 펴있고 환풍기 팬 같은 구조를 통해서 빨리 빼버리는, 그래서 열기를 빨리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그런 그 방식의 냉각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선풍기를 이렇게 상중하 동등의 선풍기가 있어서 세 개를 틀 수도 있고요. 또 좀 비싸면 두 개만 상중만 트는 이 기술 구조가 있어요. 상중하의 공기를 방 안의 공기를 동시에 이 선풍기로서 식혀주는 겁니다.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각각 온오프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에어컨에 있어서 위에서 냉각바람이 나오고 중간 부분에서 냉각바람이 나오는 이런 에어컨도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에어컨을 제가 계속 그 방에 천정 높임감이 좀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람을 내부으면 시원하다고 얘기하는데 삼성에서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군데에서 이렇게 그 바람이 냉풍이 나와서 온도를 차갑게 시키는 이런 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온 냉장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좋은 냉장고, 김치 숙성, 고기 숙성 이런 분야에서 좋은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0도씨에서부터 뭐 20도씨 안팎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온 냉장고에서 약간 평온 냉장고는 10도씨에서 한 30도씨, 35도씨까지 상온 냉장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약간 보온실이 돼가지고 어떤 이스트균, 빵 만드는 이스트균에 따게 빵을 육성시키는 이런 장소로도 되고요. 또 약간 더운 13도씨 좋은 냉장고에서 고기를 갖다가 약간 숙성을 시키거나 고추장, 이런 된장 이런 것들을 빨리 상온에서 숙성시키는 그런 구조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냉장고 안에 살균 규제를, 냉장고 안에 곰팡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기 방식이긴 하지만 약간 정기적인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살균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곰팡이 액상제제라 그럴까요? 곰팡이를 살균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기가 이제 거기 순환이 돼 빨아들여지면 공기가 살균이 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방 안의 공기를 살균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이렇게 또 공기가 이렇게 전기 부분을 순간 가해식으로 이게 일단 살균이면 순간 가해식으로 공기가 살균이 되죠. 이런 그런 작은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이 너무 뜨거우면 여름 가든 자그마한 장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틀어놓는 건 아니죠. 잠깐만 틀어놓고 살균하고 공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그런 장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을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금속판에 오목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목 렌즈처럼 방송국 반사점 몇십 장을 해서 태양광 발전 또는 태양열 발전할 때 그걸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송국의 어떤 조명을 어떤 증폭시키는 구조로도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시는 것이 되십니다. 빛을 증폭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또는 냉기나 연기를 증폭시키는 모든 것을 이런 오목하거나 볼록한 특히 오목한 이런 호물판 이런 금속판 또는 일반 플라스틱 판이라도 이런 것을 가지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로 기타 다른 판이라도 동일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